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역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부분에 북한이 바라보는 4월 남북 협상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투쟁 일부 순서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니까 중간에 4월 19일 남북 연석회의죠. 평양에서 열리는 그 직전까지의 상황, 북한의 입장을, 북한의 문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27 구국 투쟁입니까? 그래가지고 한 200만 명 가운데서 이제 단정 단선의 반대 운동을 했고, 그것이 이제 4.3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남쪽에 있는 단정 단선을 반대하는 제 세력들, 사회단체, 정치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평양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소위 남북 연석 회의랄까 그런 그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는 남북 협상이라고 역사가들이 부르죠. 그러니까 남북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1948년 4월에 열렸던 남북한에 합쳐서 이제 정당 사회단체들 대표단들이 평양에서 모여가지고 단독 정부 수립 노선에 대항했던 일종의 정치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회담의 주도권은 북한의 김일성이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의 입장,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이런 것이 내정 간섭이라 해가지고 단독 정부 단선 단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했고, 그래서 김구는 4월 19일 날 단독으로 평양으로 갔는데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김구는 결국은 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구가 그렇게 가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시간 날 때 한번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미국에 백업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입지가 굉장히 줄어든다 하는 것을 간파를 하고 있었죠. 그것은 김구와 더불어 김구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김구는 그 당시에 김구식은 민족 자주연맹 대표단이었기 때문에 16명에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4월 20일 평양으로 갔고, 김구가 19일 갔고 김구식이 22일 이렇게 가게 되어서 남북 연석회의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4일 내지 4박 5일 정도로 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구라든가 김구식 남쪽에서 올라갔던 중도 계열의 또는 중국 쪽에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들, 상위 임시정부 요인들, 그런 인물들이 이제 들러리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될 줄은 김구라든가 김구식도 잘 몰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4월 달에 남한에서도 단독 정부를 수립을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더 치밀하게, 더 실천적인 입장에서 단독 정부 구상을 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인민회의가 구성이 되면서 헌법 초안이 마련되었고, 북조선 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초안이 마련되어 있고, 소위 인민군대 창설, 막강하죠. 인민군대 창설 계획안, 또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이런 사회주의 개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소련 군정이 상당히 백업을 막강하게 배후에서
조정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문건을 한번 볼까요? 제가 북한 아나운서 입장을 좀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4월 남북 협상의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의 투쟁이다. 이게 남한에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성된 내외 정서를 냉철하게 통찰하시고 미제의 민족분열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을 다시금 밝히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우리 당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과 비밀투표 방법에 의해 최고 입급 기관을 전 조선적으로 선거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된 인민의 최고 입법 기관은 민주주의적 헌법을 채택하고 우리 인민을 민족적 융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진정한 민주주의 인민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인민 자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오직 외국 군대가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왜서 철거하라? 미군 철거하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 당이 무슨 직접 선거 평등, 일반 평등, 직접 비밀투표 방식에 의해서 선거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건 말짱 거짓말이죠. 아예 흑백 선거하고. 더 읽어봅시까요? 우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우리 당의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 역량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향하는 양심적인 모든 인사들과 단결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식민지 노예화 정책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남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에게 금년 4월 14일 평양시에서 남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4권 21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3월 9일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하신 연설, 반동적 남조선 단독정부 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정치하기 위해서 미제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음모를 짓부수고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인민 자신의 손으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었다. 이 통일 방안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침이 구현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원칙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공명정대한 통일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에서 실시되는 단독선거를 반대 배격하고 조국 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남과 북의 모든 애국적 민주 역량의 단결을 강화할 목적으로 1948년 4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발기하시고 3월 25일에 열린 북조선 민전중앙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연석회의 소집을 제의하는 공개사안을 발표하도록 하셨다. 우리 당의 남북연석회의 회의가 제의가 알려지자 남조선 인민들은 크나큰 감격을 안고 그를 열렬히 지지했다. 그러나 회의를 성과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지난날 반공으로 민족 앞에 죄를 저질렀거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합작의 길에 나서는데 적지 않은 동요와 주저를 나타내고 있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남북 협상에 참가하려는 모든 인사들에게 위협과 탄압을 가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놈들은 우리 당의 자주적 조국 통일 방침이 남조선 인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전 음모 책동을 다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러한 난관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모든 애국 역량의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북과 남의 광범한 애국 역량을 구국통일전선의 가치 밑에 묶고 세우는 것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을 뚜렷이 밝히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목적은 국토와 민족의 영구 분열의 위기를 타개하고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구국통일전선에는 당파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노동자, 농민, 지식인, 기업가, 상인, 종교인 등 모든 반미 애국 역량을 튼튼히 결속시켜야 합니다. 비록 과거의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친일파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심으로 자기의 죄가를 뉘우치고 미제의 단선 단정 조작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려 한다면 그의 과거를 백지화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친일파들에게 숙청 안 하고 죄를 묻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조건은 공산당이 협조하면 과거의 친일 행정에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국통일전선을 성과적으로 형성하려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상호 자기의 사상과 주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오직 민족 공동의 이익과 위협에 복종시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김일성 저작집 제4권 298에서 299쪽.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은 반미구국의 한 길에서 민족적 단합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다. 민족 통일을 막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반미구국의 민족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당파와 정견, 신앙의 차이를 넘어 노동자, 농민, 지식인, 기업가, 상인, 종교인 등 모든 애국 역량을 튼튼히 묶고 세우고 반미구국의 길로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백지화하고 친일행정 묻지 않겠다 이 이야기죠. 그의 과거를 백지화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며 자기의 사상과 주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고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인사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합작과 단결을 실현하는 것 등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는 원칙적 입장이다. 통일전선 구축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행적, 친일파 행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의 많은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 인사들에게 직접 사람을 파견하시어 우리 당의 통일전선 정책을 설득시키도록 하셨다.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인데, 직접 사람을 파견하셔. 여기 이제 성시백이가 김일성 친전을 가지고 김구와 김규식에게 갖다 줬다는 것이죠. 성시백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3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파견원은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남북연석회의를 제의하는 공개사항과 함께 반미구국 통일전선에 관한 수령님의 의도를 정중히 전달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전달받은 남조선의 정계 인사들은 거기에 흐르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민족적 단합에 기초하여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구국의 진로에 깊은 감명을 받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온몸으로 느끼며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의 뜻을 표시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은 앞을 다투어 성명서, 결정서 등의 형식으로 남북연석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1948년 3월 29일에 남조선 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들은 대표자 회의를 열고 남북연석회의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족자주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연석회의 소집 제의와 관련한 문제를 심의한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제 우리는 국토양당과 민족 분열의 최대 위기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생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는 오직 민족 자결의 원칙에 의해 조국의 통일, 자주와 민주 독립을 촉진해야 되겠다. 우리 민련 중앙위원회는 남북연석회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성공을 위해 만난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4월 3일에는 민주독립당 당수 등 5명의 발기로 한국독립당을 포함한 중간 및 우익의 100여 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200여 명이 모여 통일독립운동자 협의회를 결성하고 3개 조항의 강령을 채택했는데 거기에서는 애국 역량을 집결하여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민족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었다. 회의에서는 유엔의 단선 단정, 단독선거, 단독정부에 항의하는 결의문과 남북연석회의 추진에 관한 특별 결정서를 채택했다.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김구는 우리 동포들 사이에는 38선이란 있을 수 없으며 외력으로 만들어진 38선을 연장하여 우리 단일 민족 내부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고문했다. 남조선의 언론계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는 문제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방침을 널리 선전하면서 남북연석회의를 지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남북연석회의를 지지하는 투쟁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강요하는 단독선거에 선거인 등록을 거부하는 대중적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했다. 그들은 원수들의 포갑을 박차고 등록 거부, 시위, 삐라살포, 선거사무소 습격 등 여러가지 형태로 과감한 투쟁을 벌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배격으로 선거인 등록은 사실상 파탄되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등록소에는 등록하려고 드나든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 문간에 사람 그림자도 없는 등록소가 허다하다. 다만 초라한 등록 간판만 졸고 있다. 모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연 등록 안 하는 사람은 매국노이며 빨갱이이겠는가? 그러면 서울 시내 주민의 거의 전부는 매국노 빨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남조선신문 세계일보 1948년 4월 6일자라고 당시의 상황을 보도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북연석회의를 파탄시키기 위해 더욱 발악하며 나섰다. 놈들은 연석회의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위협 공갈하고 모해했으며 특히 우익 정계 인사들의 참가를 파탄시키려고 갖은 압력을 다 가하고 나왔다. 그러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그 어떤 발악도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온갖 난간을 물리치고 통일적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을 막을 수 없었다. 우익 정치인들도 미제의 압력을 민족적 양심에 비추어 굳건히 물리쳤다. 미제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남북협상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던 우익의 정당 단체들 속에서는 동요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 등에서는 연석회의 참가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가 벌어지게 되었다. 여기 한독당은 김구 라인을 이야기하고 민족자주연맹은 김구식 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구식 등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압력과 준동을 민족적 양심으로 이겨냈다. 그들은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을 받고 하얀 비단천에 모셔진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 장군님의 존함과 붉은 날인의 시선이 비쳤을 때 느꼈던 가슴 벅차오른 감격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고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며 크나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요 구절이 이제 성시비기가 김일성 친제를 가지고 직접 김구와 김구식을 만나서 김일성의 초청장을 보여주고, 두 사람은 김구와 김구식은 뜨거운 눈물을,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이 북한 문건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김구는 4월 15일 이북으로의 출발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아무리 단선 단정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조선 만대에 남겨줄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외국인의 유혹과 국내 일부 사람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흔연히 남북회담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명했다. 같은 무렵 김구식도 연석의 참가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한 민족자주연맹 지도부의 회의를 매듭지으면서 나도 수십 년 세월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헛수고였소. 이 늙은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 것은 아니오만 자주 독립을 하겠다면서 나라의 절반 땅을 책임지고 있는 북조선 공산주의자들과 등진다면 어찌 이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 통일을 이룩하겠소. 더욱이 절세의 애국자로 명망 높으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려는 숭고한 일념에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불러주셨는데 진심으로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접수하고 쾌히 호응에 나서는 것이 지당한 일인 줄로 아오 라고 말했다. 미제의 악랄한 방해 책동은 결국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남조선 인민들의 지조와 축원 그리고 전 민족적인 거센 지향에 고무된 남조선의 정계 지도자들은 앞을 다투어 회의 참가를 위한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예정 인원을 훨씬 넘는 수의 대표들이 3%선을 넘게 되었다. 언론계에서도 저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는 영광과 민족의 대사를 취재 보도할 영예를 지니고자 앞을 다투어 나섰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석회의, 북한의 평양 가서 연석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어떻게 김구와 김구식이가 들러리가 됐는가, 그런 데 대해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